응? 얼굴에 꼬라지가 있을 것 같아요. 니 꼬라지나 조절해. 어따 대고 씨 꼬라지 타령이야. 아, 얘 내가 볼 때 이 위대하다 얘 오늘 처음 와가지고 어따 대고 이 나한테 욕 바가지로 먹을 타이밍이야. 내가 볼 때는 얘가 지금 우리 채널을 잘 모르네. 아, 블랙팬서에 소주 한잔 하면서 했구나. 벼락부자님, 김태형님, 욕방송이야? 이제는, 욕방송 해도 돼. 아까는 상담 컨셉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상담 컨셉 끝났으니까, 이제 욕방송 제대로 들어가야지. 왜냐면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애들을 빨리빨리 끊어줘야 돼. 안 그러면 이 채팅창이 더러워져가지고, 싸가지 없는 애들을 빨리빨리 끊어주고 너 빨리 나가. 요걸 해줘야지. 이게 내 의무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안 하잖아? 그럼 안 돼. 그래서 그걸 좀 살짝 나는 하는 걸로. 그래서 그냥 쓸데기 없는 애들 이제 버리고 나는 원래 쓸데없는 것들을 빨리 버리고 필요한 사람들만 빨리 이제 안고 가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삽니다. 아, 유튜브님 초대 손님 없냐고 지난번에 변호사님 제 스타일이라고 소개시켜줄까? 내가 변호사님하고 한 방송을 빨리 끄는 이유가 있어. 내가 그 방송이 내가 이 변호사님 보면서 그분이 되게 시원시원하게 이제 얘기를 잘해주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연애고자야. 내가 볼 때 이분이 되게 연애고자야. 연애고자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어, 연애고자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자꾸 우리 방송할 때 나한테 너무 들이대잖아. 그래서 어 그래서
내가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닫았어요. 근데 연애 고자가 아니라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방송에 300명이 보고 있는데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들이대지 않거든. 그래서 약간 가스라이팅도 좀 하시고, 그리고 너무 쉽게 들이대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내가 살짝 그걸 닫아버렸지. 짝퉁님, 40대 여성분도 남자 얼굴 많이 보냐고? 솔직히 남자도 여자 얼굴 보잖아요. 여자는 남자 얼굴 안 보겠어? 관리 안 하고 엄청 뚱뚱하고 그리고 늙어 보이고 주름 자글자글하고 흰머리 있고 누가 좋아해? 외모는 잘생겼다 못생겼다가 아니라 어쨌든간 데리고 다니기 쪽팔리지 않고 같이 다니기 쪽팔리지 않고 같이 다녀서 불륜 소리는 안 듣고 다녀야 되잖아요. 미남과 추녀는 별로 없는 이유는 추녀가 몇 명 없어. 하도 성형이랑 시술을 해놔가지고 진짜 못생긴 애들이 몇 명이 안 남았어요. 저스트님, 장거리 연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장거리 연애는 일단 연락이 생명이에요, 연락이. 왜냐면 못 만나잖아. 못 만나면 뭘 믿어야 되겠어. 자주 연락을 하고 이 사람이 나를 여전히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계속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흔들려. 자주 만나도 흔들리는 게 사랑인데 오랜만에 만나고 멀리 만나면 안 흔들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연애 같은 경우는 자주 연락하고 그리고 사랑 표현을 잘해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그래서 그거를 좀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맥주를 마시면 안 되거든. 술을 마시면 안 돼. 근데 이미 사놓은 술이 있잖아요. 빨리 먹어 치워야지 또. 어, 빨리 먹어 치우고. 아, 카메라 선명도가 높아진 이유가 뭐냐면 제가 준우님하고 합동방송을 하고 나서 배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걸 내가 또 써먹었잖아요. 그런 거지. 남자 중에 못생긴 여자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 있던데 있겠지. 여자도 못생긴 남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경우 있잖아요. 있겠지. 세상에 없는 건 없어. 정우성 외모의 평범한 회사원, 한 명은 뚱뚱하고 배 나온 돈이 수백억 있는 남자. 희연님은 평생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살아야 한다면 솔직히 누구 선택할 거예요? 장재훈님, 저는 정우성 외모도 안 볼 거고 돈이 수백억 있는 남자도 안 볼 거예요. 왜냐면 난 솔직히 사람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외모 뭐 아니면 돈 이게 이걸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항상 문제 생기고 항상 실수해. 난 그거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오래 만나면서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만나려고 해요. 버니버니님, 남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상담해주세요. 아이고,
어쩌겠어. 헤어졌는데. 어쩌겠어. 헤어졌는데. 다시 만날 거 아니면. 그렇지 않아요? 신선, 돈 외모 보지 마시고 오직 저만 봐주세요. 네가 누군지 알고 내가 널 보니? 아유, 하여간 웃겨. 음악이 깔리니까 좀 괜찮구나. 나는 음악 되게 많거든요. 정말 음악 되게 많아요. 음악 없네. 겸등이님, 소개남한테 제가 먼저 만나보자 하려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그냥 딴 거 없어요. 다음 주 시간 뭐 하세요? 같이 밥 먹을래요? 커피 한잔 해요? 요렇게 해서 만나는 거고, 그리고 진짜 사귀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긴 하지만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정말 진솔하게 얘기하세요. 진솔하게. 너무 억지로 하는 것 자체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진솔하게 얘기하세요. 진솔하게. 교수님 칭찬 너무 많이 하면 교수님 공주병 걸려 칭찬 금지? 이미 공주병은 이미 머리 끝까지 있어요. 칭찬 하나 더 한다고 그 공주병이 사라지지 않아. 그리고 더 높아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괜찮아요. 33살 이혼남인데 주변 시선이 너무 신경 쓰이네요. 당연한 건가요? 이혼을 한 남자하고 여자는 자존감이 일시적으로 낮아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우울증도 좀 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이혼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로 봤을 때, 스트레스 수치로 봤을 때 배우자의 사망 다음이 이혼이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높은 스트레스를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굉장히 강한 충격이에요. 그래서 충격이 오면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가 한 2년 정도 유지가 돼요. 실패감, 그리고 상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한 시기다. 너무 당연한 시기다. 너무 당연한 시기고, 이 너무 당연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그냥 많은 사람들 만나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활동 많이 하세요.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 치유를 해야지, 치유하지 않고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못 만나는 상태가 돼요. 바꿨거나 카톡을 탈퇴했다 다시 가입하면 친구 추가가 되거든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나한테 친추를 온 게 아니라 의도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버니버니님, 금사빠 남친이었는데 저랑 헤어지고 한 달 만에 새여친을 만났어요. 처음에 너무 잘해줘서 만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분노 조절 바랐기 때문에 헤어져야겠는데 벌써 새여친 만나니까 저랑 보낸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새여친에게 똑같은 노래 불러주고 똑같은 선물해주고 더 저랑 뭐였나요? 버니버니님, 금사빠는요 만나는 게 아니야. 금사빠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금사빠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든 이런 걸 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니버니님과의 시간이 별거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수가 낮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심리적인 능력이.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저 지금 껍데기.
김재훈님, 32에 결혼해서 34세 이혼했는데, 처음엔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뭐든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시간이 약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얼마나 잘 보내느냐가 약이에요. 혼자 히키코모리처럼 구석에 들어가 있으면 잘 보내는 게 아니야. 사람들 만나고, 좋은 관계 맺고 하고, 그런 거지. 세바스찬님, 마지막 여친과의 영화는 타이타닉이래. 아휴, 할 말이 없다. 저스틴, 피부 엄청 좋으신데 비결 방법 있나요? 부모님을 닮아나면 돼요. 타고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뽀샵을 잘하면 돼요. 현우연님, 7살 연하 부하 직원이 호감 표시는 분명한데 고백은 안 하네요. 마음이 흘러버려 정리가 안 되고 신경 쓰여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좀 해주세요. 현우연님이 남자 같고 여자가 7살 연하의 부하 직원이잖아요. 남자는 여자의 사소한 것을 다 호감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자분이 어떻게 호감 표현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조정님 감사해요. 제 맘이에요. 2만원. 와, 큰돈이다. 희연님 이야기 듣는 거 좋아요. 야, 숨어있는 내 팬이 드디어 드러나셨던 거구나. 우리 조정님 같은 경우는 우리 채팅창에서 본 적이 저는 기억이 별로 안 나서,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 보니까 좀 숨어있는 제 이 팬이라고 저는 표현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어쨌든 숨어있는 제 구독자님이었던 것 같아요. 어, 양기호 시끄러 씨. 현우연님 여자예요. 여잔데 7살 연하 부하 직원이 호감 표시를 하는데 고백을 안 해요. 현우연님, 남자가 고백을 안 한다는 건 관심이 아니란 뜻이에요. 어, 남자는요, 정말 좋으면 다 표현을 합니다. 남자는 좋으면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고백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 남자에 이미 벌써 마음을 뺏겨버린 것 같아요. 버니버니님. 금사빠 영상도 봤대요. 괜찮은 남자가 뉴욕에 없대요. 저도 선생님처럼 당당하고 멋진 여자가 되고 싶은데 첫사랑이었는데 아프네요. 당당한 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당당한 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당당해진 건 아니고 원래 당당하다라는 게 딴 거 아니고요. 어깨 펴고 목소리 크고 할 말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잘 놀면 당당해 보여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옛날부터 그냥 이게 그냥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당당하다라는 게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는 게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몸에 배어 있었고 그러려고 노력했어요. 왜냐면 되게 좀 소심해지면 내 스스로 너무 슬프잖아요. 유리인님, 이제 30인데 얼른 나이 들기 전에 결혼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좁아지면 늘어가요. 좋아하는 감정 전에 성향 조건부터 보게 되고 이게 맞는 사람을 고르려고 하는 것만 같아요. 이게 맞나요? 유리인님, 제가 올해 42이에요. 전 지금도 20대하고 연애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20대처럼 연애해요. 주변에 남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20대 때하고 30대 때하고 40대 때가 다른 게 뭔지 알아요? 20대 때는 남자들이 돈이 없어요. 그냥 열정만 갖고 막 들이대요. 근데 30대 때는 직장인들이 많아요. 직장인들도 돈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40대가 딱 되고 나니까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능력 있고요, 돈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런 경제력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력은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양으로 볼 때 20대가 절대적으로 되게 많죠. 남자가 간 사람들이 30대가 되면 슬슬 늘어나죠. 그래서 30대가 가장 남자가 없는 시기 같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0대 중반이 넘어가서 40대가 되잖아요. 전 30대 중반 이후부터 만나는 남자들은 돌아온 남자들이 진짜 많아요.
다 돌아와. 왜냐면 결혼하고 다 못 살거든. 돌아와. 돌아온 남자들 중에 사실 부부라는 게 누구 한쪽의 잘못만으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와. 그러면 그런 사람들 중에 또 괜찮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나이까지 결혼을 안 한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상처받아서 결혼을 생각하지 못하고 싱글로 산 사람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른이라고 해서 연애를 못하고, 연애는 할 수 있어. 결혼에 압박을 갖지 마. 나이 들수록 더 괜찮은 사람이 너무너무나 많고, 나이가 들수록 정신적으로 성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연애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 결혼하는 것도 전혀 문제 없다. 45까지 애 낳는 것도 문제 없다. 그러니 지금 서른이죠. 앞으로 15년간 신나게 놀아도 결혼하는데 문제 없다. 적어도 서른이면 40까지는 최소한 10년 동안은 신나게 놀다가 그 중에서 아무나 골라서 가도 늦지 않다. 아, 화질이 좋아졌어요? 아, 다행이다. 진짜. 8년 된 남친과 헤어지고 만나고를 많이 했었대요. 초이윤슬님. 근데 요즘 연락을 3주, 4주에 한 번 합니다. 끝내야 되겠죠? 아, 이미 끝났네. 3, 4주에 한 번이면 이미 끝났네. 딴 여자 있을 수도 있고, 이미 끝났네. 그러니까 초이윤슬 님도 생각해봐요. 이 남자를 사랑했지만 세상엔 남자가 많다니까? 더 괜찮은 남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 남자는 지금까지 사랑했었던 남자고 앞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남자가 또 많다니까. 괜찮아. 헤어지고 새로 만나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요. 인간관계는 만났다 헤어졌다 연속이야. 사랑하는 것도요. 이 사람이 끝일 것 같지만 더 사랑하는 사람 나와. 그리고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이 남자가 끝일 것 같지만 더 잘해주는 남자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얼떨결에 나이를 알게 되었대요. 저도 30대 후반으로 가는 입장이라 걱정 많이 해요. 괜찮아. 정말 괜찮아. 점점 나이 들수록 사람들은 성숙해지고요. 더 생각이 더 진지해지고요. 그리고 괜찮아지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왜 결혼 안 하심? 나 결혼할 건데? 결혼을 안 했던 거지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 결혼할 거야. 난 남자를 되게 신중하게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나처럼 어리버리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 걸리면 끝나거든. 그래서 되게 신중하게 봐요. 그래서 이 남자가 정말로 결혼할 사람인지 결혼해서도 변하지 않을 사람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자. 40대 남자 7번쯤 만났대요. 서로 아직 존댓말하고 남자가 사귀자는 말은 없는데 남자가 먼저 손을 잡았고 결혼 얘기 꺼내는데요. 그럼 사귀는 건가요? 아직 썸인가요? 아이고 40대가 넘어가면 사귀자 이런 말 없이 그냥 연애로 넘어가. 나도 예전에 이런 거 헷갈린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귀자는 말 안 하면 사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사귀자고 하지 않아도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잠자리도 하고 그러면 사귀는 거야. 그러면 결혼 얘기 꺼내면 이미 너는 내 여자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난 다음으로 넘어간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파란색 영상이 호피문의 다음으로 잘 어울려요. 다행이다. 시베지 토크라고 해서 게이가 섹스 상담하는 칼럼인데 이 사람이 연말에 자기가 수도 없이 받는 이메일이 이렇다면서 소개한 게 있는데 7080대 남자들이 자기가 아직 수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이런 남자들이 의외로 많은가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수총각인 남자들 많지. 아이고 30대 넘으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어지는 건 맞지만 20대보단 덜해. 20대보단 덜한 건 맞아요. 근데 그 주변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싱글은 정말 천지야.
취미생활 많이 하면 정말 남자들 많고, 모임하면 거기에 싱글 정말 많고, 거기에는 괜찮은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만날 기회는 좀 덜긴 하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20대 때도 연애할 때 잘 생각해보면 모두 내 남자 아니었잖아. 그 중에 한두 명 맞는 사람 찾는 거잖아. 30대, 40대 똑같아요. 그냥 맞는 사람 찾는 거야. 괜찮아. 30이 넘으면 둘이 만나면 바로 모텔 간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나 맥주 벌써 한 캔 깠다. 나 맥주 마시면 안 되는데.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기다려. 아니 근데 아까 상담 한 번 했다고 갑자기 상담이 늘은 게, 내가 이렇게 맨날 놀다가 상담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좀 괜찮아 보이죠? 되게 똑똑해 보이고 상담할 만 할 것 같지? 김시영님 마음 힐링 된대. 실시간 자주 해달래. 30대가 넘어가면 사귀는 거의 형태가 조금씩 20대하고 달라. 20대 때는 사귀자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간다면, 30대 이후에는 사귀자고 하는 말 없이 잠자리를 하고 먼저 속궁합을 맞춰보고, 그 속궁합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연애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썸에서 말 안 하고 연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귀자고 한 다음에 연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사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결혼하자고 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형태는 너무 다양해요. 정해놓고 하지 마세요. 정해놓고 할 필요가 없어. 정해지지 않아. 마이크 안 껐다고? 마이크 끄고 왔는데. 술 안 먹어야 되는데, 2캔 지금 2캔 먹고 다음에 2캔 딱 먹고 그걸로 끝낼 거야. 윤태열님, 차영 교수님 저랑 사귀어. 시끄럽고 입 닥쳐. 뭘 사겨? 언제 봤다고 사겨? 나는 사귀는데 몇 년 걸린다고. 난 처음 만나서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거의 몇 년이 걸려요. 박현주님, 가스라이팅 영상 봤대요. 빚이 3억이 아니라 20억이었대. 내가 한 20억을 벌었거든요. 근데 헤어지고 나서도 3억이 더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어 그만큼 많이 이제 빨대 꼽힌 거지. 가스라이트 영상 보고 방송까지 들어왔대요. 어떻게 벗어나셨나요? 그런 연애가 롤러코스터 타듯이 평범한 연애를 하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저도 뒤늦게 가스라이팅 당한 걸 알아차리고 힘들게 끊었는데 다음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충격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격이 뭐냐면, 사람 잘 믿고, 그리고 사람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배려심이 좀 있는 이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되게 잘 당해요. 그러니까 일명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착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되게 잘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인내심까지 좋아.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헤어지고 나서 되게 멘탈이 되게 완전 이제 이렇게 갔는데,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조심했는데, 지금도 친한 척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냥 와가지고 막 들이대는 사람 다 안 만나요. 아무도 안 만나요. 그냥
저는 거리를 다 유지해요. 거리를 다 유지하고 그 거리를 다 유지하면서 그 중에서 정말 괜찮은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가 많이 세웠어요. 그거를 제가 영상으로 많이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어떤 사람은 절대 믿으면 안 되는지.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꼰대십 있는 사람이 있어요. 꼰대십 뭐냐면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지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절대 안 만나요. 피드백을 하는 사람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근데 꼰대 짓을 하는 것하고 피드백을 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꼰대 짓을 하는 거,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왜 이렇게 못해?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너 되게 이기적이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너 때문이야를 공격을 해요. 이거는 가스라이팅이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면이 있는데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면 요거는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I 메시지를 쓰는지 U 메시지를 쓰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I 메시지를 쓰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너의 의견은 따르겠지만 내 생각엔 이런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면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스라이팅을 한 최소 3번 이상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당하면서 처음에는 인지를 못하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가스라이팅은 내가 되게 죄책감을 가져요. 만날 때마다 죄책감을 가지면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공격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너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상대방이 더 이기적이야.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얘기하는 남자는 만나지 않아요. 최선영님 안녕. 밥묶음이 잘 어울린다고? 고마워요. 어, 어쨌든 양기호, 상처를 끌어올려. 그게 심리 상담이다. 동화 속 곤주 같아요? 오늘도 신경 썼는데 그래갖고 목걸이 보이죠? 1900원짜리 목걸이랑 1900원짜리 목걸이랑 1900원짜리 귀걸이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파란색? 오늘 이렇게 세트로 한번 맞춰봤어요. 파란색 원피스도 한번 사보고. 가스라이팅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에 대해서 심리 상담을 해야 하는데 내 남자를 상대하는 자신이 오히려 당하는 걸 모른다면,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은 첫 번째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한 번 저도 20대 때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이 심리 상담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경험했었던 것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능력이거든요. 가성비 짱짱이래. 오늘이 제일 예뻐요? 감사합니다. 이거 티몬에서 1900원씩 팔아. 잘 고르면 다 1900원에 다 사요. 990원이었나? 1900원이었나? 이거 다 샀어. 어.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있지. 바둑파는 개태주래. 알프스 소녀. 알프스 소녀. 제가 오늘 이 파란색을 한번 맞춰봤어요. 그래도 내가 파란색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를 조작해서 이용해 먹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올바른 생각을 하는데도 너 그거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야, 네가 실수한 거야 라고 해서 인지 능력을 헷갈리게 하는 거지. 아, 쿨톤이구나. 교수님이랑 친구하려면 돈이 많이 드냐요? 난 친구 아무나 안 하는데 돈하고 상관없는데. 강희성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참여하는데 진행 잘한다고. 속기 말해. 교란전 못 봤어. 김시영님 나이 차가
나는 여자를 만나면 부담스러워 하던데, 나이 차가? 나는 여자를 만나면 부담스러워 하던데, 꼭 나이 비슷하고 능력 비슷한 여자를 만나야 하나요? 김시영님이 남자예요? 음, 워커님, 뉴욕에서 왔대. 서울은 1시 47분 맞습니다. 1시 47분이다. 아, 김시영님이 남자구나. 어, 일단, 나이 차이 상관없어.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데 나이 차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나이 차이가 12살이 나던 20살이 나던 연애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똑같아져. 그러니까 남자가 꼰대짓만 안 하면 똑같아져요. 그래서 나이 차이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꼭 나이 비슷한 사람하고만 만날 필요는 없어. 다만 나이가 어리면 그 여자애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생각을 유연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이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꼭 남자가 나이 많은 남자가 꼭 꼰대짓을 하더라. 꼭 꼰대짓을 하더라. 그 꼰대짓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거 아니면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서로 의견이나 기억이 다르고 서로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서로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서로 가스라이팅인가요? 가스라이팅은 뭐냐면 이거예요. 남자가 혹은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 요즘에는 연애에 대해서 생각이 다 바뀌었잖아요. 생각이 다 바뀌어가지고 반반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자도 자기 능력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남자가 꼰대짓을 하면 여자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서로 의견을 맞추는 조율의 과정은 상관이 없는데 가스라이팅은 이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뭐냐면 아니 남자가 집해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가 야 요즘에 반반 결혼이 대세잖아. 야 요즘에 반반 결혼 누가 해? 말이 반반 결혼이지. 다 남자가 집해오는 거야. 그래? 내 친구 누구누구누구도 반반 결혼해, 그, 남자가 몇 억짜리 집해갖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남자가 얘기하는 것이 모두 아니다. 사실은 이게 진실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모두 흔들어 놓고 재료로 만들어 놓고 여자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것도 가스라이팅이에요. 반대로 남자가 여자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야 요즘에 누가 그 애만 봐. 당연히 그 맞벌이 하는 거잖아. 요즘에 맞벌이 어떻게 해? 애 낳으면 당연히 그 산후조리도 해야 되는데 야 어떤 누구누구누구는 산후조리 하지도 않고 3일 만에 나와서 이랬대더라. 산후조리 안 해도 되는 거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객관적이라는 건 산후조리 한 3개월은 우리나라는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양의 몸의 신체적인 조건하고요.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한국 사람이 몽골계하고 그 이 생물학적으로 같은 유전자를 갖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인하고 몽골계 사람들은요. 반드시 애를 낳고 산후조리를 해야만 몸이 회복이 돼요. 근데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김세연님, 희망을 주시는 차 교수님, 띠띠동갑 만나는데, 띠동갑 만난다고? 축하드려요, 띠동갑.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을 왜곡하는 행위들이 다 가스라이팅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팩트가 아니라 팩트를 왜곡해서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 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열 살 위로 만나봤는데 그 누님이 꼰대스티어라서 찼대. 맞아요. 20살 여친 데리고 다니기 힘든 시선 겠다가 40살이 이 마흔에 20살 만나잖아요. 이거는 그냥 스폰서지. 남들이 보기에. 남자도 꼰대짓 하고 여자도 꼰대짓 해요. 그렇다고 똑바로 말하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시끄러워. 어따 대고 들으려면 제대로 들어. 아주 웃기고 있어. 13살 연하. 음.
만나보고. 여친이 처음 만났을 땐 안 그랬는데 만날 때마다 부담을 가게 금전을 요구한대. 어찌 생각하는데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여친이 처음 만났을 땐 안 그러더니 만날 때마다 부담 가게 금전을 요구한대요. 어찌 생각하냐고요, 코나님? 헤어지세요. 그 여자는 너 돈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만나는데 왜 만나? 사랑이 아닌데. 해피썬데이님 사연을 살짝 봤는데 위험해. 위험해. 해피썬데이님, 남친이 사귄 지 6개월쯤부터 화나면 욕하고 화나면 뭐 던지고, 제가 남친을 너무 사랑한다는 걸 알고 너무 만만해서 이러는 건가요? 제가 화나게 해서 그렇다고 룸사롱에 접대 가서 화나서 제가 싸운 거였거든요. 해피썬데이님,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분한테서 빨리 도망치세요. 이 남자는 폭력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는 게 신체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정신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 신체적인 폭력, 사회적인 폭력이 있어요. 이 남자분은 벌써 뭘 시작했냐면 언어 폭력을 시작을 해서 이 여자한테 언어 폭력을 써도 되는지를 먼저 간을 보셨어요. 원래 폭력을 쓰는 사람들이 순해요. 왜 순하냐면 평상시에 자기 표현 잘하고 자기 자신감 있고 남들한테 자기 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절대 약한 자한테 소리를 지거나 폭언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평상시에 눌려있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거예요. 근데 특히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멘트가 하나 있어요. 네가 화나게 해서 그렇잖아 라고 하면서 폭력을 쓴다는 거예요. 폭력을 쓰는 남자들의 대부분은 너 때문에 그래, 네가 화나게 했잖아, 이 말을 해서 죄책감을 유도해요. 그래서 폭력으로 이어지더라도 여자가 나 때문에 제가 화가 났구나, 나 때문에 제가 나를 이렇게 때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상황을 조작해서 가스라이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완전히 지배를 해요. 통제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 빨리 도망가세요. 이 남자는 절대 만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강희성님, 숙제 지금 하고 있어요. 숙제하고 있는데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서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진짜. 할로윈님, 전전에 사귀던 여친이 모든 잘못되거나 화난 일이 있으면 다 내 탓으로 돌려서 너무 지쳐서 헤어졌는데 그건 가스라이팅이 아니군요. 전전에 사귀던 여친이 모든 잘못을 있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내 탓으로 돌린대요. 이 사람은 그냥 남 탓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습관이 남 탓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남 탓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남 탓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야. 최강능장님, 누나 앉아요? 1시간만 할게. 아니 2시간만 할게. 3시까지만 할게. 3시까지만 할게. 윤승희님, 원인 없는 일이 있을까요? 원인 없이도 일은 생겨요. 3년 사귄 여친이 나보고 대출해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는 헤어지더군요. 헤어지는 걸 잘하셨습니다. 헤어지는 걸 잘하셨습니다. 순한데 이게 뭔 개소리야라는 아이들을 쓰는 것 자체가 웃기죠. 제가 우리 썸머님이 처음에는 제 댓글에다 이제 글을 남겨주셔서 알았는데 우리 스패너님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현명하고, 그리고 굉장히 상황 판단도 굉장히 잘하시고 의사결정도 되게 잘하시고 좀 그런 걸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썸머님한테 제가 이제 채팅창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썸머님한테 상담하셔도 저만큼 잘하실걸요?
심리가 고장난 사람은 남 탓을 한다네요. 이 남 탓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객관적인 것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그 사람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모든 걸 개 탓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원인 분석력, 그리고 객관적인 사고 판단력인데, 바로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을 했을 때, 그 사람 탓, 나의 탓이 있을 때,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 탓은 하나도 없고, 네 탓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해피선데이님,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분이 폭력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볼 때 폭력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나 보다라고 죄책감을 드는 순간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착하고 순진하면 더 심하게 걸려들어요. 그래서 해피선데이님, 혹시라도 헤어지자고 할 때 안전이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분하고는 절대 만나서 헤어지자고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만나서 헤어지자고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사람한테 만나서 헤어지자고 하고 싶지만 내가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얼굴 보고 헤어지자는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문자로 남기는 거야. 미안해, 헤어지자라고 하면 남자가 쳐들어올 거예요. 집 앞으로. 집을 안다면. 그러면 집을 알고 쳐들어왔을 때 절대 만나시면 안 돼요. 이 폭력 성향을 갖고 있는 남자는. 그래서 이 남자가 집 앞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너랑 나랑 헤어졌잖아. 근데 이렇게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집 앞에 오는 건 넌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너 자꾸 우리 집 앞에서 나 계속 기다리면 스토커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렇게 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남자는 계속 기다려서 우연히 마주치면 끌고 가서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걸로 발전해요. 이거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 조절도 안 되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인지하시고 계속 찾아올 때마다 경찰에다 신고하세요. 경찰에다 신고를 해야 기록이 남아요. 나중에 너무 심해져서 신고를 하면 경찰의 도움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착 성향이 있고 폭력 성향이 있고 그리고 데이트 폭력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네 탓이야. 그래서 너 때문에 화났잖아.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되게 어렵게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권력을 투입해서 평상시에 순하다고 그랬잖아요. 공권력을 투입해서 이 사람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걸 알려줘야만이 멈춰요. 그것도 초반에 알려줘야 돼요. 나중에 다 발전이 되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남자분은 평상시엔 순해요. 그리고 술 마시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화가 났잖아. 그러면서 폭언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으로 전환되는 아주 일반적인 순서예요. 그렇게 돼서 이 남자랑 헤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 헤어지자라고 얘기할 때는 절대 만나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카톡으로 하라. 전화통화를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헤어지자는 말을 못할 것 같아. 미안해 라든지 잘 헤어지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대한 마음이 사라졌어. 그래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 라든지 끊어내세요. 그러면 남자가 집으로 찾아올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 전화하세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한다.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초반에 이 통제를 끊어내서 경찰에 공권력이 투입이 되면 도망가요. 근데 이것을 그냥 받아주고 괜찮아, 아니야, 사랑해, 아니야, 이해해 그러면서 계속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통제를 하려고 하는 욕구가 더 심해지면서 집착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이 남자가 무슨 짓을 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정말 납치를 할지 때릴지 뭔 짓을 할지 그 예측이 불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초반에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뭔가를 억지로 하려고 했을 때
신고를 해서 경찰이 투입이 돼서 네 행동이 불법이야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더 심각해집니다. 초반에 안 잡으면 이 짓이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장담하지 못해요. 그리고 초반에 잡아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그렇게 3번, 4번 신고를 하면 웬만한 남자들은, 지금 이 남자 되게 찌질해요. 찌질한 남자들은 도망갑니다. 근데 만약에 찌질한데도 불구하고 집착이 심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이 앞에 3번이건 4번이건 신고했었던 그 기록이 남아야 이 여자가 되게 심각해졌을 때 경찰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참을 만큼 참다가 나중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경찰이 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경찰이 와서 두 분이 연인 관계였네요. 그래, 헤어지고 나서 이런 일이 있네요. 그러면 둘이 화해하세요. 그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초반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고가 3번, 4번 쌓여야 나중에 체포를 해가지, 절대 이 근처에 놓으면 안 돼요라고 해서 체포를 해가지, 첫 번째부터 체포를 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권력을 투입을 해야 집착하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요. 스토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별의 모든 걸 내 탓으로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가요? 모르죠. 모든 연애는요, 혼자만의 탓은 없어. 세상에 한 사람만 잘못해서 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남 탓만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영상 도움이 많이 됐대요. 시슈님 감사해요. 집에서 하는 말이 부드럽게 나가라고 하네요. 착하고 부드럽게 나가면 이용당이 쉬울 거라 내 방식대로 간다 하니까. 이게 다음에 뭔지 모르겠다. 9시 뉴스감 된대요. 신고하시겠어요. 나 또 화장실 갔다 올 거야. 기다려봐요. 제가 술 끊는 거를 진짜 진지하게 고려 중이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술 끊는 걸 좀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서 오늘하고 내일, 이번 주만 좀 술 한잔 마시고 마지막으로 입술 좀 발랐어요. 그래도 이뻐는 보여야지. 보자. 구독자 수 10만이 되면 양기호님이 유튜브 채널 오픈하면서 비키니 방송 할 거래. 바람도 내 탓, 폭력도 내 탓, 다 내 탓이오니. 슈슈님, 바람은 내 탓이 아니에요. 폭력은 내 탓이 아니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배우잖아. 연인이 바람을 피잖아요. 그러면 내 탓이라고 여기는데, 바람은 내 탓이 아니야. 연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연구 결과 중에서 상대방이 바람 폈을 때 보통은 남겨진 사람이 죄책감을 갖지만 실제로는 상대방 잘못이에요. 언제나. 바람핀 사람은 언제나 바람핀 사람이 잘못이에요. 남겨진 사람이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를 뜬금없이 들고 나오시면 똑똑한 사람이다 주장하시는데요. 사이비 종교에 똑똑한 사람이 있다. 신천지는 그러더라. 신천지는 그 영화 뭐더라? 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타고 나면서 잘하는 거를 모두 그 트루먼 쇼인가? 트루먼 쇼가 바로 그거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정해진 시대 세트장 안에서 잘하는 거를 보게 하는 24시간 그런 방송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는 완전 이런 트루먼 쇼더라. 이런 트루먼 쇼 같은 경우는
이거는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를 떠나서 사람이 힘들면 멘탈이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트루먼 쇼가 되면 신천지에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바로 완벽하게 상황을 조작하고 되게 전략적으로 사람을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당당하지 못해서 남친이 행동한 건가요? 안전이율에 무섭네요. 당당한 거하고 상관없어요. 한 번씩, 그러니까 받아주면 다 그래요. 받아주면. 황로이님, 제 탓으로만 돌리던 여친의 문제는 헤어졌는데 아직도 연락해서 자기가 공황장애가 생긴 게 나 때문이니 자신이 좋아질 때까지 도와주고 떠나래요. 안 그러면 자살한다고 해서 계속 도와줄 수밖에 없네요. 벌써 2년째. 황로이님 탓이 아닙니다. 왜 황로이님 탓이 아니냐면, 인간관계의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의 전략 중에서 어떤 사람은 나 아파. 약한 척 하니까 남자가 와서 머무르더라. 이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도 나 아파. 이러면서 이 남자의 도움을 요청을 해요. 그렇게 해서 성공 확률이 높아졌던 경험을 한 사람은 전략이 나 아파. 이거예요. 황로이님의 그 전 여친도 마찬가지예요. 너 때문에 공황장애 생겼으니까 네가 이걸 해결해줘. 그러면서 이 남자를 머무르게 하는 전략이에요. 이 남자가 있다고 공황장애가 나아질까요? 아니요. 공황장애가 있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내가 왜 그거를 나을 필요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분은 공황장애가 나아질 이유가 한 개도 없고요. 자살한다고 협박할 때마다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이에요. 집착과 미련의 차이를 알려줘요. 집착은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고요. 미련은 혼자 감당하는 거예요. 잘려다가 뭐 하시나 쑥 들어와 보니 사람 하나 구하고 있대. 보자. 신천지 알아보는 건 정말 힘들어요. 어리숙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무서운 거예요. 신천지를 알아보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신천지는 정말 트루먼쇼라고 내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면 정말 똑똑한 사람도 다 넘어가요. 성무님, 저도 헤어지고 한번 붙잡았는데 매달리는 게 상대방이 싫어하는 게 느껴졌고 나를 스토커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연락처럼 다지고 연락 안 해요. 저도 순간 이 사람이 날 그렇게 보는 걸 느꼈고 무서워지더군요. 연애 안 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다 내 잘못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더군요. 내가 너무 못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게 전체 모든 게 자존감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의 요소에서도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애에 있어서 자존감이 일시적으로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 만나면 괜찮아요. 못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못 있는 건 어쩌겠어요. 못 있는 건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다른 사람 못 만날 것 같아. 이건 다른 거예요. 괜찮아요. 세상에 싱글 많고 연애할 사람 많아. 괜찮아. 죽지 않아. 나와 대가리님. 교수님 수업다 자겠습니다. 딱 2캔만 마시고 잘 거야. 2캔 딱 마시면 집으로 가서 잘 거야. 아니 방으로 가서 잘 거야. 나는 자존감 개별적인 건가요? 전체적이기도 하면서 개발적이기도 해요. 저는 자존감이 하나의 개념이라고는 하지만 이 자존감 하나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존감이라는 게 사실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결혼에 실패했어. 그러면 자존감이 결혼과 이성애만큼은 뚝 떨어져요. 근데 일은 잘하잖아. 일에선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김미시영님 어떤 맥주? 전 클라우드 먹어요. 클라우드. 근데 맥주는 대부분 좋아하긴 하는데 하도 안 취해서 소맥을 좀 더 많이 마시는 편이에요. 교수님, 괴테님이 하신 말씀. 어떤 여자분은 계속 남자를 꼬시고 다니고 마치 인생의 목표가 많은 남자와 관계를 하는 것처럼 물란한 생각 상상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동기가 대체 무엇일까요? 이 여자분 되게 흥미로운데 왜 흥미로운 이유가 뭐냐면 남자는요 제가 볼 때 이 여자분이 상처가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남자에 대한. 음. 제가 볼 땐 이 여자분은 상처가 되게 커요. 이 전에 남자에.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를 만나는 거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은 되게 몸부림인데 남자는 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잠자리를 하면 남자는 무조건 그 순간만큼은 공주 대접을 하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남자를 만나서 계속 잠자리를 한다는 건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남자와의 잠자리를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하거나 두 번째는 성중독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배제하진 못할 것 같아요. 성무님, 너무 잘해준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고 결혼하려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뭔가를 하려고 했거든요. 알고 보니 제 자신보다 그 사람을 1순위로 했더군요. 성무님 여자분이시구나. 연애를 잘하려면 상대방을 제 1순위로 두면 안 돼요. 나를 1순위로 두고 나를 제외한 첫 번째가 이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제외한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1순위로 두라는 게 뭐냐면 일단 나를 사랑하고 나의 자존감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유지하면서 내가 상대방을 맞춰줄 수 있을 만큼 맞춰줄 수 있다면 상대방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나까지 버려가면서 상대방이 1순위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상대방이 1순위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상대방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면 그거는 이기적인 거고 나는 내가 중요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빼고 네가 1순위야 라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1순위가 그 사람이어야 돼요. 뷰티풀님, 데이트 폭력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대로 제 X가 밖에서는 순한 양인데 저랑은 반대여서 무슨 지킬 박사도 아니고 해서 헤어졌음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 그놈이 착하고 젠틀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혼자 나쁜 년 됐어요. 헤어지고. 너무 분한데 세상에 이 남자에 대해 알리고 싶은데 새 여친이랑 더 행복해 보여요. 그 여자에게는 뭐가 바뀌었을까요? 알릴까요? 뷰티풀님, 가만히 계세요. 이거 알리면 그거 범죄 되고요. 그리고 더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폭력 성향이 있는 남자들은 언젠가는 실체를 드러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뷰티풀님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벗어난 걸 너무 축하드리고 싶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하고 엮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특히 폭력적인 남자한테 벗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벗어난 걸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벗어났다면 다시는 그쪽으로 보지도 마세요.
정말 절대 보지 마세요. 보지 않는 게 정답이에요. 그 사람의 여자친구가 연락이 와서 물어본다면 솔직하게 얘기해줘도 돼요. 근데 미리 사전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지금 나도 통제를 시작한 거거든요.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좋은 건 아니에요. 교수님을 20대 때 만났어야 하는데 그 여자에게 폭력을 감히 행사하지 못하니 순한 양이겠지요. 그게 아니라 아까 데이트 폭력 얘기했을 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데이트 폭력을 하는 남자가 되지 않아요. 남자들은 굉장히 순한 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여자는 좀 만만해.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 야, 너 때문에 그랬잖아. 욕했는데 얘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자신감을 얻어요. 그래서 한번 때려봐요. 그래도 얘가 벌벌 떨어요. 그러면 죽을 만큼 구타하는 이 수순으로 가요. 근데 이걸 한번 경험한 남자는 이 다음에 여자를 만나도 똑같이 해요. 이 다음에 여자를 만나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앞에 여자한테는 요 정도 1단계까지밖에 안 했는데 2단계, 두 번째 여자한테는 2단계 가고 세 번째 여자한테는 3단계를 가는 거예요. 근데 전에 만났었던 우리 지금 이분한테는 1단계까지 갔다면 다음 만난 여자한테는 2단계로 시들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지금이 아닐 뿐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그리고 이 다음 여자가 되면 3단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냥 벗어난 것에 감사해라. 절대 알려주지 말아라.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주지 말아라. 그것도 통제다. 다음 여자가 저처럼 당당하고 안 만만하다? 그러면 통제를 시도하거나 폭력을 시도하지 못하겠죠. 아, 배불러. 공자님 말씀이 맞아요. 직장 괴롭힘도 비슷한 것이 많아요. 한 번 괴롭히면 진짜 괴롭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폭력 남자 혹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다른 맥락이 아니에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건데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순해요. 누군가한테 강한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겠네요. 지금 여친이랑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뷰티풀님의 전 남친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당당하고 그리고 그런 여자친구를 만났다는 것 자체를 스스로 못 견뎌서 자존감이 굉장히 하락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좋아 보이겠지만 속으로는 남자 속이 썩어질 거예요 아마. 뷰티풀님 제가 만만해서 다 망친 듯해요 라고 하지만 내가 만만해서 망친 게 아니라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면 내가 아무리 만만하고 착해도요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괜찮은 남자를 보는 이 시각을 가져라. 그러니까 괜찮은 남자를 고를 수 있는 기준을 빨리 설정하라. 이 얘기를 제가 진짜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괜찮은 남자는 내가 만만하든 만만하지 않든 착하든 순진하지 않든 나를 있는 그대로 예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은 남자 자체가 별로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딴 데 가가지고 막 이뻐하든 뭐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평상시에 순한데 성적 문제 해결 안 되면 뭐 어쩌겠다는 건데 그러면 왜 때리기라도 하게? 그거 자체가 이상한 거지.
교수님, 저희 회사에 있는 이사님의 심리가 궁금해요. 글재주도 없고 주소 없을 수도 있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분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전에 있었던 일을 신경 쓰지 않고 잔소리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미리미리 해놓으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일이 있었고 미리 할 시간이 없었던 걸 알면서 저런 얘기를 해요. 저희 회사원들 공통으로 느끼는 게 이사님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회사원들한테 가끔 미친 것처럼 따질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하는 행동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의 아내분이 옆에서 내조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거든요. 능력도 있으신데 지금은 애를 보느라 가정에만 일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사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그때 이사님이 아내분이랑 통화하는 거 볼 때마다 아주 냉담하게 말하는데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아내분이 씻어서 전화를 못 받았다고 했을 때 아니 왜 내 전화를 안 받아라고 사정을 냈었고 이사님이 필요해서요. 아내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사가 대답을 라고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쓰레기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예전에 회사원들이랑 학원을 다닐 때 아침에 수업을 받고 출근한 형태였는데 회사로 오는 길에 여자 욕을 하루도 안 빼먹었다고 해요. 이러면서 바람피는 여자한테는 상냥하게 하는 게 좀 소름이더라고요. 이 사람 심리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기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인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자존감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아내한테 하는 것하고 바깥에서 하는 게 다르잖아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거 자체도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욕을 하루도 빠짐없이 안 빼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열등감이 좀 있는 상태의 남자. 그래서 좀 더 과시욕이 있고 존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람들은 다루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루기가 정말 쉬운 게 상사든 부하든 이런 사람들은 다루기가 진짜 쉬운 게 우쭈쭈 잘해주면 돼요. 우쭈쭈만 잘해줘도 이 사람 내 편 돼요. 그래서 되게 좀 열등감 많은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뭐 도덕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일 잘하면 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되게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리고 갑질 많이 하고 능력은 사실 부족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 무시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잘하자는 사람이잖아요.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 강의를 만쳐서 가가지고 정말 주게 돼도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들어가서 분위기를 다 살려놓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 탓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능력에 대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야.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우쭈쭈 잘해주면 정말 내 편 만들기 쉬워요. 부하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우쭈쭈만 잘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아내분이 좀 불쌍하죠. 왜냐면 아내가 돈을 잘 벌어오잖아요. 그러면 엄청 잘해줬을 거예요. 근데 애 키우느라 아내한테 잘 못했잖아. 그러니까 아내가 직장을 그만뒀잖아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되게 열등감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쭈쭈 하니까 자괴감 들어요? 괜찮아요. 능력이 진짜 많아서 내 손에서 처리하고 남을 존중하는 사람 의외로 직장에 드물고 대다수 사람들 평생 못 보고 죽은 그 얘기는 왠지 알아요? 진짜 능력이 많잖아요? 왜 직장 다녀? 아니 내가 능력 있는데 왜 직장 다녀?
그런 사람들은 직장에 안 나와 있어요. 너무 당연한 진리를 안 당연하게 말한다. 아, 제 뒤에 책이 전략의 탄생인가요? 뭐 있나? 전략의 탄생? 어디 있지? 아, 저건 생각의 탄생이고 전략의 탄생이 있어요. 전략의 탄생. 전략의 탄생도 책이 좋았죠. 재밌었지. ISU님, 피부가 너무 좋아서 부럽대. 피부과 다녀도 한계가 있대. 내가 지금 화면에 지금 나는 여기 조명이 5개가 있어요. 여러분. 조명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조명이 5개가 있고, 특히 제가 이제 그 웹캠에 밝기를 이렇게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어두워진 거 봤어요? 밝아진 거 봤어? 이거 시스템으로 다 돼. 원래 이거 화면이 밝으면 더 얼굴이 예뻐 보여. 피부가 괜찮아 보여. 그래서 이 화면상에 나와 있는 피부를 믿으면 안 돼. 근데 조명이 나만 5개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남자 유튜버들도 조명 5개씩 해요. 나 저번에 준우님, 유튜버 준우님 40한 2만 됐더라고요. 거기 집에 가서 보니까 조명이 5개더라. 5개. 진짜. 그리고 배운 거 진짜 많았어. 진짜. 배운 거 되게 많았고, 그리고 피부가 예를 들어 저는 되게 건성 피부거든요. 건성 피부 같은 경우는 어, 수분이 좀 덜 공급되잖아요. 그 피부가 팍 늙어. 그냥 팍 늙어. 그래서 금방 그 주름이 가는 주름이 가요. 그래서 주름이 가기 때문에 좋지 않아. 근데 지성 피부는 여드름이 생겨. 좋지 않아. 약자한테만 강한 사람이 있으면 대처 방법이 뭐가 있나요? 문지훈님, 약자한테 강한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약자라고 할지라도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의 마인드는 뭐냐면 그냥, 아니 나는 이 사람 아니어도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 이 마인드를 갖고 있고 실제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 다닐 때도 능력이 좀 있었고 실적이 좀 좋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서도 돈을 잘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직장 다녔을 때 일화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현대에 다니셨대요. 근데 현대에서 직장 상사가 와가지고, 야,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러니까 베스트 사원이라고 해서 뽑으면 법인카드를 갖고 가가지고 실적적으로 내 사람들을 이제 밥을 이제 사준대요. 그러면 사람들은 뭐 먹어 그래도 그냥,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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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준 대로 먹는데,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제일 비싼 걸로 얘기했대요. 왜? 어차피 얘는 나의 실적에 직접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할 말 다 했대요. 한 번 지나가다가 누구더라? 그 그룹사에 오너일간가 누군가가 사장님이 와가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랬더니, 네, 회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회를 얻어 먹었대요.
뭐 힘든 거 있어? 그랬더니 할 말 다 했대요. 저는요, 이건 불편하고요, 이건 어렵고요, 이건 좀 그렇고요, 나는 이렇게 성격 실적 내는데 이건 이렇고요, 이러면서 얘기를 다 했대요. 그랬더니 평가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갑하고 을이 있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갑하고 을이 있다고 믿어. 근데 갑한테는 을처럼 행동을 해야지 된다라고 믿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갑질하는 사람들은 을처럼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근데 저 같아도 우리 직원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이 내가 이거 해,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네네네네네 하는 예스맨이 싫거든요, 저는. 예스맨 치고 일 잘하는 애들을 못 봤어요, 제가. 근데 우리 직원은, 어, 소장님, 이거는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이건 이렇고요. 저는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긴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직장에서도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예 레벨업이 돼서 정말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레벨업. 내가 대리나 과장인데 사장님이야. 그러면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잘리거나 더 예뻐 보이거나. 근데 잘리는 게 두렵지 않은 사람들은 할 말 다 하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호불호가 제대로 갈리겠죠. 그래서 사장이 정말 레벨이 정말 높아서, 쟤 화통하네, 와, 이러면 승진하는 거고요. 이 사장님 자체가 낙하산이어서 정말 찌질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기분 나빠서 갑자기 쟤 좌천 이렇게 하겠지.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할 말 하는 게 꼭 을처럼 굽신굽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생각해야 돼. 상대방한테 할 말을 하되 매너 있게, 그리고 필요한 말을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못 한다는 거죠, 대부분은. 근데 이걸 할 수 있으면 갑질하는 사장님이든 갑질하는 직장 상사 밑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나 책 공부해도 돼요? 그 얘기가 이 책에 담겼어요. 그 얘기를 이 책에 했어. 하찮아지느니. 그래서 그 얘기를 이 책에 한 거예요. 떨어뜨렸다. 여친이 허언증이 심했어요. 착한 거짓말이라고 하거나 거짓이 들통나면 울고불고. 믿을 수가 없어서 멀쩡한 제가 집착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니 너무 힘드네요. 저랑 보낸 시간이 다 거짓? 곰곰이 생각하면 뭐가 거짓이었고 뭐가 진심이었는지 모르겠고 저를 사랑했는지 모르겠고 멘붕입니다. 다 물어보고 싶은데 그녀에게 또 거짓말하게 또 도와주세요. 하나 둘 셋님, 허언증은 병입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가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왕이면 진솔하고 정직한 사람 만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 거짓이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아마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겠죠. 근데 그 과정이 거짓으로 생겼다면 그것을 제가 볼 때 믿을 수 없으실 거예요. 그것 자체에서 이미 삐걱거려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별로 물어보는 것도 의미 없고 다시 만나는 건 더 의미 없고,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데 명예가 있는데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는 사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IS님,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정직하거나 괜찮은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꼭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해서 다 괜찮다라고 느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 경제력, 아니면 뭐 직업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그런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준이 필요한 거야.
본사랑 하청은 틀리다고? 그치, 틀리지. 본사랑 하청은 어떻게 틀려? 나도 계약직 해봤고 하청회사 다 다녀봤어. 졸려서 썸머님 가신대. 나 요것만 딱 마시고 갈 거예요. 교수님, 남자 중에서 교수님처럼 심리 전략에 뛰어난 분들도 많나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심리 전략에 뛰어납니다. 여자보다 뛰어납니다. 한 모금만 마시고 집에 가서 자야지. 들어가서 자야지. 실시간 너무 좋대. 김치 아니야. 껍데기야, 껍데기. 집이야, 집. 사리고님, 교수님,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두려움이 커져 덜 멀어지려고 합니다. 제 마음이 조급해질수록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포용해 주세요. 상처가 깊으신 분들은 뭐가 있냐면, 자꾸 밀어내. 상처가 깊으면 자꾸 밀어내.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튼튼한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속상한 거지. 근데 밀어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또 다시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로 뭘 표현을 말로 행동으로 뭘 표현해야 되냐면 사랑해, 괜찮아, 너밖에 없어, 네가 뭘 하든 괜찮아, 토닥토닥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내 안에 딱 놓고 아 안쓰러워. 내가 더 도와줄게.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 편이 돼줄게. 네 편이야.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이런 메시지들을 말로 행동으로 계속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말이라도 그래 너처럼 순하고 그리고 마음이 여린 사람은 내가 보호해줘야 돼. 더 아껴줘야지. 이러면서 내가 너 아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행동으로도 아껴주는 거를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사랑 고백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죠. 이 여자가 혼자 사는데 무서움을 느껴요. 그러면 무서워. 그럼 달려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진심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달려가지고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보호해주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애 상담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거래. 상담할 이성도 없는 거, 슬퍼. 상담할 이성도 없는 아재들이 더 슬프대. 그 말이 정답이다. 상담할 이성이 없는 게 더 슬프다, 진짜. 백두산 교수님 선한 영향력 짱입니다. 이런 말 진짜 좋아. 아, 진짜. 내가 라이브 한번 했을 뿐인데 도움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게 얼마나 좋냐? 진짜 안 그래요? 정말 마음에 들어. 나는 진짜 내가 언제 이게 구만됐는지 그것도 너무 신기해요. 피피 동네 시트콤 나도 졸려서 잘 거야. 나도 잘 거예요. 이제 갈 거예요. 졸려 이제. 나도 이제 언제 구만됐는지 되게 신기한데 되게 재밌어요.
김복란 살인사건이라는 영화 봤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대. 나오는 인물들이 섬에 사는 복남이를 학대하고 가스라이팅 한 건가요? 학대자들은 나르시시스트인가요? 소시오패스인가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학대한다고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하는 그냥 공감 능력, 배려심 이런 게 낮은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죄책감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죄책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좀 들었는데 너무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일본의 죄책감은 우리 단체, 집단을 배신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미카제를 하고 나서 살아 돌아오면 죄책감을 갖는데요. 왜? 내가 이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 집단에 해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죄책감을 갖는데요, 일본인들이. 근데 이게 김복란 살인사건 저도 봤거든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의 도덕성이 뭐냐면 굉장히 상대적이고 낮은 수준의 도덕성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이고 굉장히 낮은 수준의 도덕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도덕성이 낮아서 주변 상황의 기준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낮은 도덕성이고, 높은 도덕성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김봉영 무슨 살인사건 거기에서는 이 집단의 이런 사람들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집단의 그런 기준에 그냥 동조하는 도덕성 낮은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류건님 감사해요. 뭘 해야 될지 알았대. 감사해요. 쓰레기 남친이랑 질질 끌고 가다 드디어 헤어졌는데 주위에서 모두 잘했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상처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바보같이 왜 이러니. 조이님, 상대방이 쓰레기든 좋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쓰레기라고 싫어하고 인성이 좋다고 좋아해지는 게 아니라, 쓰레기여도 좋아할 수 있고 인성이 좋아도 싫어할 수 있어요. 이거를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당연히 힘든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게? 저는 옛날에 어떤 적도 있었냐면, 겨우 한 달 만났는데 막 1년씩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 있나 싶었는데 나는 그냥 진심으로 그 사람을 만났을 뿐이야. 그냥 나는 진심으로 만났지만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내가 좋아했었으면 당연히 이 힘든 시간을 오래 가져가서 수습을 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말 못 잊을 수도 있고 쉽게 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이 쓰레기였다라는 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쓰레기인지도 모르고 계속 질질 끌면 그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소리한님, 전 여자인데도 힘든 남자에게 포용해주고 품어주고 사랑 많이 해줘야 하는 거죠. 전 7살 연하 여자인데 남친이 사업상 너무 힘든 시기가 오래가네요. 저만 계속 위로하려고 하는데 때론 서운하고 섭섭해요. 제가 팩트 폭행 하나만 해도 돼요? 사업을 하는데 힘든 시기가 너무 오래간대. 그 얘기는 뭐예요? 얘는 사업에 능력이 없는 애야. 계속 위로해주고 그런데. 왜 이리 힘든 사랑을 다들 하는지. 사람을 좋아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왜 이렇게 다들 힘들게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이놈의 마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머리하고 마음하고 따로 노는 게, 머리로는 이놈 진짜 능력도 없고 별로고 막 이런데도 마음이 좋아. 그러면 어쩌겠어. 이 사람이 별로해도 마음이 가는 걸.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업을 하는데 계속 힘들대. 징징징인데 진짜 별로일 것 같아. 근데 그걸 견딜 수 있으면 해요.
근데 견딜 수 없으면 헤어지는 거지 뭐. 남자가 얘밖에 없어. 능력 있는 애가 얘밖에 없어. 더 많아. 능력 있는 남자. 근데 어쩌겠어. 사랑하는데. 견딜 수 있으면 버텨. 근데 못 견디면 버려야지 어쩌겠어. 진짜 어쩌겠어. 아 정말 나라면 어땠을까? 나도 아마 버텼겠지. 버텼겠지. 저도 버텼을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아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후회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후회하진 않아요.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너무 충만하고 좋으면 이 상태로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버겁고 힘들면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을. 누구 마음을 보셔야 되냐면 내 마음을 보셔야 돼요. 내가 이 힘든 연애를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자기밖에 답을 하지 못해요. 산드라 오락님 저 되게 오늘 예쁘대요. 반머리 제가 요즘에 처음 좀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쁘다고 하니까 좀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또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희생전심과 가스라이팅을 착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직장 상사가 나한테만 너무 무례하고 굴고 무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 말 다 하세요. 어차피 할 말 다 해도 욕먹고 할 말 안 해도 욕먹어요. 그럼 할 말 하고 욕먹는 게 나아요. 할 말 하고 미워해요. 아이씨 때려주고 딴 데 가면 되지. 갈 데 없을까봐.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만 안 하면 괜찮아. 이게 여기 말고 갈 데 없을까봐 걱정하는 게 제일 문제야. 알죠?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끝. 끝. 이제 집에 가서 잘 거야. 우리 나 집인데 또 집에 간대. 방에 가서 잘 거야. 소리님 헤어라인도 예쁘고 의자도 예쁘고 제가 이거 머리 하는데 진짜 얼마나 고심과 고민과 올렸다 내렸다 얼마나 했는 줄 알아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항상. 아이고 이것 봐 내가 자꾸 밀어. 사람이 완벽하면 못 써.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저를 본 사람들은 다 제 빈틈을 봤답니다. 아까 떨군 깡통 주워오래. 저 밑에 있어 몰라. 이말 넓어서 예쁘대. 헤어지고 그녀에게 최악의 남자였다. 혼자 생각하는 건 바보 같죠? 바보 같네. 최악의 남자였으면 잘해야지. 인형이 먹방하는 거 예쁘대. 고마워요. 살 좀 빼고 다시 올게요. 살 빼야 돼. 너무 슬퍼. 이놈의 살은 왜 안 빠져? 진짜. 어쨌든. 나는 할 말 못하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아. 제가 다시 책 한 번 그 소개를 하자면 제 책이에요. 하찮아지느니 불편한 사람이 되기로 했다. 제가 이거를 선택했거든요. 저는 원래 하찮아지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할 말은 다 하자고 마음을 먹어서 할 말은 다 해요. 불편한 사람들은 연락 안 하고요. 불편한 사람들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갑질하려거나 나이 부심 갖고 있는 사람들, 꼰대짓 하려는 사람들은 나를 불편하게 생각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저처럼 할 말 다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하시는 거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방송 2차 한번 마칠게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상담 방송을 처음 시도를 해봐서 한번 해봤고, 그리고 2차를 한 이유가 뭐냐면 1차에 너무 상담만 하고 이 소통이 없어서 그래서 좀 아쉽다, 나 스스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차를 또 한번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좀 조정을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의견도 좀 듣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2차 방송 끝내도록 할게요. 안녕.